지금 시간은 국내 주식시장 장 마감 후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어제는 최근 조회 종목 18개 종목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하루 만에 또 반전입니다.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다 플러스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보면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반도체 산업 매출이 5천억 달러에 달성을 하는데 무려 50년이 걸렸습니다. 5천억의 매출을 달성하는데 50년. 그러면 5천억에서 또 5천억 매출 달성하면 1조 아닙니까? 5천억의 2배. 그것은 8년에서 10년이면 됩니다. 50년 걸리는 5천억 달러를 앞으로 또 5천억 달러 추가로 달성하는데 50년이 아니라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21세기의 금덩어리입니다. 황금덩어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쌀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집니다. 자동차에서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 보통 반도체가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4배 이상 들어갑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가 투자하는 필반나 4%로 떨어졌다가 다시 4%대로 상승을 오르내렸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1조 달러, 약 1300조 원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세계 산업 시장이 전기차와 또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까지 나오게 되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이 데이터 시장까지 해서 반도체 수요를 앞으로 견인하고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면서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 비용이 앞으로 8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자동차에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적어도 8배 정도의 반도체가 더 필요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8년,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1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산업 규모가 약 5,5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5,500억, 그러니까 5천억 달러 계산하기 쉽게 이것이 1조 달러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8년 만에. 반도체 산업을 앞으로 주도하는 것은 자동차, 데이터 센터, 무선통신 이런 분야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과 차량 전동화로 반도체 탑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레벨 2단계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보통 레벨 1단계 차량에 적용이 되는 반도체 비용이 한 대당 한 6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레벨 4단계, 5단계까지 갈 텐데 4단계만 가도 대당 65만 원 반도체가 들어갔던 것이 500만 원어치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1단계 레벨 자율주행 1단계에서 4단계까지만 가도 벌써 반도체가 8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비용으로 점점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이 반도체 비중이 대폭 증가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반도체 수요에서 자동차 산업 비중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2030년 되면 반도체 수요의 약 15%를 자동차 산업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8%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지금 얼마나 모자르는 상태입니까? 또 데이터 처리량이 앞으로 급증을 할 것 아닙니까? 기업별 이 정보기술 IT 인프라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앙처리장치 CPU의 대장이 인텔, AMD 아닙니까? 그래픽 처리장치 GPU, 그거의 1등은 엔비디아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5G, 앞으로 또 6G도 나오고 이동통신 성장에 힘입어서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 분야 반도체 수요도 아주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온 기사 보면 핸들 없고 누워서 간다. 자동차가 핸들도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간다고 합니다. 테크 기업들의 혁신차 윤곽하고 나왔어요. 애플, 중국의 바이두가 만드는 차. 애플이 2025년 내놓기로 한 이 애플카는 운전대와 쓸 때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없는 파격적인 형태가 제일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기술 발전이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하는 것을 완전히 초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기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용화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 또 컴퓨터화되어 있는 전화기,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이러한 기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테크 기업들의 미래차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장에 나올 전망입니다. 그 1호가 바로 중국의 바이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바이두는 아폴로 RT6 이것을 내년 중에 출시하고 연간 생산 물량을 약 1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내년 일반 도로에서 애플카를 테스트하고 2025년 출시가 목표입니다. 또 일본의 소니와 혼다도 양사 합작 자동차를 2025년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 공포가 됐죠? 중국 강력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왜 중국에서 강력 반발하고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새로운 또 법안에는 2차 전지에 영향이 가는 법안에는 아무런 반발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는 반도체, 친환경 그린 에너지, 바이오 각 분야를 총망라한 세계 1등 투자 시장입니다. 그러나 아킬레스건 단 한 가지 무엇이냐 알고 계시죠?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만 중국 손안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서명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서 총 2,800억 달러, 약 370조 정도 투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는 것 또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서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이 공장을 지을 예정인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에 약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공포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받는 수혜 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가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향후 20년에 걸쳐서 약 25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50조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공장 11개,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아주 필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완전히 산업의 쌀이 됩니다. 반도체 생산을 해외에 너무 의존하는 게 미국의 취약점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현재는 10%도 안 돼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 대만입니다. 대만은 아이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의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 고성능 반도체 약 70%에서 90%를 생산합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앞으로 중국에서는 첨단 제조설비 중산을 10년 동안 금지해야 합니다. 이걸 어길 경우 그동안 보조금 받은 것을 전액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모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시안에 있죠.
또 SK하이닉스는 다른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확장하거나 새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법이 공포가 되니까 중국에서는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문제만큼은 끄떡 없죠. 자, 반도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